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남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 오늘의 주제는 마법의 10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마법의 10년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인물은 당시 대기업 입사 7년차 대리 김선민 씨, 35세, 29세 직장 여성이었던 윤나키 씨, 중소기업 만년과장 주무일 씨 45세였다. 그들이 프로그램 출연자로 선정되었던 이유는 해당 연령대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과 상황을 갖춘 인물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재정 상황과 플랜을 짜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세 명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마법을 경험했는지를 추적해서 마법의 10년 후속편을 만들겠다는 기획안을 제출했다. 사내에서도 내가 제안한 기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바닥이 잡혀갔다. 한번 대박을 낸 프로그램이라 충분히 성산이 있기도 했지만 모두들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이유도 후속편을 제작하게 된 배경으로 한몫했다. 현장 인원 점검과 촬영팀, 섭외팀을 꾸려 어렵게 촬영 일정을 세팅하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의지가 상승해 있었다. 왠지 대박이 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하루빨리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을 만나고 싶었고 내 재정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반토막 인생 35세 김선민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 돋보이는 김선민 부장은 사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았다. 회사 로비에서 김 부장을 만나 인사부 회의실까지 오는데 좋게 7분이 걸렸는데도 만나는 직원마다 정중하고 친근하게 인사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사내 평가를 읽을 수 있었다. 결코 형식적이지 않은 직원들의 눈빛에서 나는 김선민 부장이 마법의 10년 출연 이후 확연하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장으로 승진하셨대요? 오래전 일인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직원들이 부장님을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촬영팀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괜히 그러는 거예요. 하하, 인사부장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런다고 달라질 인사고과라면 저도 골백 번이라도 인사하고 다니겠네요. 하하. 곁에 있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아마 김선민 부장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드문드문 새치가 보이지만 그는 활발하게 중견사원의 커리어를 써나가고 있었다. 업무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런 편이에요. 단순히 직원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부서니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사관리가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는 나 역시 지난 시절 동안 충분히 느껴온 터였다. 이렇게 인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인사 담당 책임자가 있다면 적어도 조직이란 수레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군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부려먹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은 혼 좀 나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게 뭡니까? 벌써 3일째 철야예요. 방송국은 10년 전이나 지금은 여전하네요. 그 당시에도 담당 PD랑 스태프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이쪽 일이 원래 그러려니 하면서도 다른 분야 사람들과 비교하면 솔직히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10년 만에 방송 출연인데 떨리진 않으십니까?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 부장의 눈이가 약간 부은 것 같았다. 나는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눈덩이를 가리키며 좀 더 엄령을 주라고 주문했다. 긴장되시던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당시 상황이 떠올라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하더라고요. 출연 당시에는 투자 실패를 많이 낙담하셨죠. 그는 거울을 보여주는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대답했다.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된 건데 재정 컨설턴트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었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하하, 먼저 부장님께서 출연하신 마법의 10년 예전 방송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세 사람, 마법의 10년에 출연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반토막 인생 35세 김선민 씨가 이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다 이런 뜻인데요. 그때는 뭐 투자 실패로 해서 뭐 많이 힘들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부장으로 승진도 했고 하여튼 뭐 또 인사부장인 것 같아요. 인사부장 같으면 대단하죠. 기업체의 인사부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맞죠? 인사고과도 그렇고 맞나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너무 좀 잘라요. 자, 그러면은 좀 읽어드릴게요. 더요. 투자 실패로 회사마저 때려치고 싶은 7년차 직장인. 이게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8세에 중견그룹에 입사해 7년차를 맞은 고참대리 35세 김선민 씨. 그는 입사 후 2년이 지나 30살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껴 쓰고 열심히 모아 목돈을 만들고 목돈 불리기에 관심이 지대했다. 그의 소원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어 직장에서 빨리 은퇴하는 것. 그래서 가족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들 다 사는 자동차도 마다하며 악착같이 돈 모으기에 집착했다. 그가 본격적인 재테크 행보를 시작한 당시 시장 상황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그때에는 돈만 있으면 재테크에 성공할 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그가 적립식으로 소소하게 투자한 모든 펀드마다 돈이 착착 불어났다. 불어나는 펀드 계좌를 보며 돈만 더 넣어두었다면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손쉽게 벌었을 텐데 역시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군이라는 아쉬운 느낌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차곡차곡 월급 모아 언제 집을 살 수 있겠어? 만약 1년 전에 전세금을 빼서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면 100% 수익을 얻어 1억 원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고수익의 유혹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장밋빛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다. 우선 전세금을 빼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7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끼고 빌라를 샀다. 그리고 남은 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해 본격적으로 펀드 사냥에 들어갔다. 재개발 호재로 내 집을 마련하고 억이라는 목돈을 손에 거머쥐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맛보고 싶은 욕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돈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아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재개발 지역에 사둔 빌라는 뉴타운 개발 취소로 돈이 묶인 채 세입자의 집 보수 요구가 빗발쳤고 펀드는 반토막이 나버렸다. 결국 그는 대출 이자와 투자 손실을 견디다 못해 모든 펀드를 손절매를 하게 되었다. 그에겐 허름한 빌라 한 채와 2천만 원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다. 그에게 투자 손실의 쓴맛을 맛본 이후 그는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모은 돈을 날려버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는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회사에 마지못해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업무에선 점점 뒤처져만 갔다. 회사 활동이나 회식에도 소극적이 되었고 회의 시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했다. 서서히 조직 부주공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급기야 김수민 대리는 입사 동기들이 모두 과장을 달았는데 혼자만 성질에서 물먹으며 자존심에 구겨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아내에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댔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우울 모드에 돌입했다. 그런 남편을 본 김대리 아내는 오히려 대붕했다. 그렇게 회사 다니기 싫으면 관둬. 내가 먹여 살릴게. 김선민 씨의 아내는 남편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었다. 비록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재테크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매사에 꼼꼼하고 자신의 맡은 일은 충실하게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남편의 복이 딱해서 자신이라도 생활 전선에 낯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회사에서 만년 대리처럼 후배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김 대리에겐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불면증까지 겹치면서 몸무게는 무려 8kg이나 줄어들었다. 그런 남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내가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바로 마법의 10년 출연 신청이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선민 지금 부장이죠. 그때는 고참 대리였네요. 35세 그죠? 진짜 이때 여러분 생각나시는가요? 저도 생각나는데요. 이때 직장 동료 좀 저보다 몇 살 어린 후배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펀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중국 펀드 무슨 뭐 베트남 펀드 무슨 펀드 많았죠 그때. 저는 펀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피업자도 모를 때였는데 저보고 걔는 미는데 아주 눈 밝게 있잖아요. 막 하면서 누나 이것도 모르냐면서 나 모르는데 하니까 투자해라면서 뭐 그때 펀드 바람이 팍 불었어요. 진짜 우리 직장에도 막 바람이 불어쳤는데 저는 사실 뭐 별 관심도 없었고 사실 돈도 없었어요. 투자할 돈도 없었고 이랬는데 뭐 물론 마음이 있었다면 또 어떻게 돈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근데
막 처음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금만 해도 본 것만큼 막 돈이 올라가고 막 그때 막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돈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던데 저는 진짜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했는 사람들 중에 이 김선민 이제 대리처럼 정말 나중에는 이제 막 손들미하고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 사실. 지금도 제 주위에 이제 후배인데 얼마 전에 이제 주식 해갖고 이제 총각이에요. 3천만 원을 이제 날렸대요. 자꾸 벌어오다가 한꺼번에 3천 날렸다면서 아주 우울 모드에 돌입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돈을 이제 딸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좀 모으면은 벌게 되면 기분 좋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봉급날 다가오는데 이제 돈이 수중에 떨어져 가면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김선민 대리도 근데 사실 이제 보니까 아내가 참 대부분의 그죠. 보통 우리 남편들이 아, 나 다니기 싫어 그만두고 싶다면서 여보 그래 다녀야지 아이들을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가 설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근데 이 이제 김선민 대리 와이프는 아주 대부분 같아요. 저도 만약에 남편이 아, 나 회사 힘들어 때려치우고 싶어 하면 때려치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좀 개방주의자 저도 보수적이면서 또 개방적이죠. 상당히 개방적이거든요. 왜냐 다니기 싫으면 억지로 다녀봤자 그거 생산적이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때려치우면 또 다른 거 하겠지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나중에 퇴직하고 이제 또 뭔가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퇴직하고 뭐 할 거야? 하니까 놀 거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왜? 이라니까. 이제까지 평생을 일했는데 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나중에 퇴직하면 이제 20세니까 한 40년 일하는 거잖아요. 60세 퇴직하면은 40년을 일했는데 내가 무슨 또 일을 하냐면서 이제 쉬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 그래도 좀 놀면 사실 그 하루 이틀 노는 거지. 이제 득세 시대에 60이 퇴직해도 40년 남았잖아요. 그중에 한 20년은 더 경제 활동 할 수 있잖아, 사실요. 꼭 돈을 안 벌어도 취미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들던데 제가 몇 번이나 이제 꼬시고 이제 물어봐도 계속 나 놀 거라면서 안고 나랑 놀 거라면서 여행 다니고 놀고 운동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좋긴 좋죠. 근데 글쎄요. 뭐 저는 뭔가를 이제 남편도 이제 지금 퇴직이 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7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럼 뭔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도 또 사실 관리자 입장이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퇴직하고는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퇴직하고도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벌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벌려서 마무리는 잘 끝까지는 못하지만 저거 새로운 일을 자꾸 뭐 하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스타일, 경험해보고 싶은 스타일인데 남편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쉬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좀 쉬어도 괜찮겠죠? 어,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